공부는 망치다 유형만 지음 사랑하면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공부의 한 가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배우기 위한 공부다. 본인이 좋아서 하는 공부 즐거움과 지혜를 찾는 공부가 두 번째 공부다. 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답을 찾아 나서는 지혜를 습득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공부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인슈타인은 지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통해 체득한 결과라고 말한다. 진정한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을 넘어 지혜를 쌓는 데 있다. 공부는 결국 나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디딤돌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공부와 사랑에 빠지면서 내면적 성숙에 필요한 다양한 지혜를 습득한다. 공부는 그 자체가 삶이자 목적이다. 공부하는 삶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아름다움으로 색다름을 드러내려고 한다. 나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한 위기제약의 공부야말로 공부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답게 살아간다. 저자의 손을 떠난 텍스트는 독자의 무한한 상상력에 의해 재창조되는 것이다. 위대한 탄생은 지루한 반복 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진지한 반복만이 완벽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현산의 이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를 배워 문제나 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텍스트 메시지보다 이미지나 영상 메시지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미디어의 편파적 의도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주체적 자각 없이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끌려 다닐 수 있다. 즉 미디어에서 나오는 의견을 본인이 여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결국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의견에 끌려가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홀로 고독하게 책을 읽고 몸을 움직이는 체험적 깨달음을 부장하는 사투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되는 단편적인 정보에 길들여져 있다. 진짜 알면 떠도는 정보에 있지 않고 그 정보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있음을 깨닫는 과정에서 생긴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귀로 들어보고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역지사지 관점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공감 능력이다. 김연경의 사랑 풍경에서 연민, 동감, 그리고 공감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연민은 자신의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전제로 한 감정이고 동감은 객관적 태도를 잃고 상대방에게 휩쓸리기 쉬운 감정이다. 반면 공감은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내면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것이다. 공부는 한마디로 공감하는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공감하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다. 공부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다. 공부는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중독체다. 공부는 육체 노동이라고 언급했듯이 수고와 정성이 깃드는 가운데 힘겹게 얻은 깨달음의 정수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불변하는 진리다. 공부는 우연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운명적인 사건이다. 사건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비교할 수 없는 생각의 도약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을 만나는 순간 나는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공부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몰고 온다. 공부는 덕분에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명하게 길을 잃기 위해서이다. 공부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서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정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의 의미를 성찰하게 된다. 공부는 무엇보다 남들처럼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평생의 탐구 과정이다.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공부 과정이 곧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공부는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질문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늘 답을 찾는 방법만 배웠다. 질문을 해야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저자는 이런 의문을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철학적이지만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야기해준다. 학문도 묻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질문은 평온했던 뇌에 지적 충격을 가하는 자극제이자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각성제이기도 하다. 내 사고 체계의 파란을 일으키는 낯선 질문을 통해 나를 주기적으로 흔드는 과정인 것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남들이 간 길은 찾기 쉽고 따라가기도 쉽지만 종국에는 더 힘들다. 내가 주도해서 찾는 길이 아니라 남이 간 길을 따라 갔기 때문이다. 남이 가르쳐주는 길은 재미가 없다. 내 심금을 울리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모든 위대함은 행복 속에서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태어난다. 시련과 고난을 즐길 자신이 없다면 공부하는 여정에 몸을 싣지 말아야 한다.
공부는 이렇게 덕분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의 결과나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탐구 과정이다. 공부는 아무리 작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낸 외로운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노력해서 만든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수행의 과정이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개발하고 기꺼이 남을 위해 개발하고 기꺼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부의 목적은 자기다움을 찾는 데 있다. 자기다움을 찾아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공부다. 나다움을 찾는 사람은 자기 존재 이유를 찾는 사람이다. 자기 존재 이유를 찾은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간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가 신나는 일, 잘하는 일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닫는 것과 같다.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공부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다. 우리 자신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면 신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싶은 목적지는 모르고 주어진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며 살다가 소중한 삶을 마감하는 데 있다. 작가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삶을 살아가는 이유, 행복한 삶 등 우리가 잃어버리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보석 같은 말들을 하나씩 이어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나눔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